오늘은 특히 역대 빈출 5위 작업 환경 측정 및 근로 환경 개선 파트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 데이터를 분석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들을 해부하고 핵심 프레임워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25조부터 127조에 걸쳐 매년 1 내지 2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실무적 관점의 암기가 필수적이며 디테일한 법적 절차와 기관 자격 요건을 묻는 함정 문제들이 많으니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법령 과목의 출제 비중 5위 테마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요약입니다. 매년 1 내지 2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작업환경 측정의 원칙인 실효체 취방법, 측정 결과 통보 및 설명의 개최 의무, 그리고 측정기관 지정 요건과 평가 기준을 역대 기출문제지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작업환경 측정의 첫 번째 단계 사전 조치입니다. 본격적인 측정 전에는 반드시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해요. 또한 측정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정별 작업 내용,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 안전보건자료, 즉 MSDS 등 중요한 정보들을 측정기관에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확한 측정을 위한 첫걸음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실효채취 방법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 집중해 주세요. 대원칙은 근로자 개인의 호흡기 위치에서 시료를 포집하는 개인 시료 채취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지역 시료 채취 방법을 허용합니다. 중요한 함정은 이 두 방법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 통보 및 참여 보장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인데요. 측정 결과를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시설 개선이나 건강진단 같은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경우 예비조사 및 측정 과정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합니다.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지문은 명백한 오답이니 꼭 주의하세요. 근로자 대표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연장선상에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설명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 대표 요구 시 설명회 개최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은 사업주가 직접 개최할 수도 있지만 측정을 실시한 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직접 개최해야 한다는 지문은 기출 오답이니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위탁 개최도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계 측정기관 지정 요건입니다. 2021년, 2024년, 2025년에 빈출되었으니 집중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종합병원 또는 일반 병원, 대학 및 부속기관, 그리고 측정 업무법인만 지정 가능합니다. 단골 오답은 규모가 작은 의원이나 한의원,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인데요. 개인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측정 후에는 신뢰성 평가 및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으로 정상인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측정 오류를 의심해 평가를 실시하죠. 두 번째 트리거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취소 사유입니다. 관련 서류 거짓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 등이 해당되고요.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능력 확인을 1년 동안 받지 않은 경우도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럼 합격을 위한 기출함정 탑 3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산업안전지도사 1차 작업환경 측정 파트에서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인데요. 첫째, 시료 채취 방법의 지역 시료 대 개인 시료 함정. 둘째, 측정기관 지정 요건 중 의원, 한의원, 개인 관련 함정. 셋째, 설명회 개최 주체를 사업주 직접 개최로만 한정하는 함정입니다. 수험생의 70%가 헷갈려하는 이런 교묘한 오답 패턴들을 지금부터 완벽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함정은 바로 시료 채취 방법입니다. 함정 지문은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무조건 오답입니다.
대원 측은 근로자 개인에게 부착하는 개인 실효 채취 방법입니다. 출제자들은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교묘하게 뒤바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개인 채취가 곤란할 때만 예외적으로 지역 채취를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기출함정은 측정기간 지정 문제입니다. 의원, 한의원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산업보건지도사도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무조건 오답입니다. 법적 진실은 측정기관은 최소병원급 이상, 즉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부터 가능하며 반드시 법인 형태여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제자들은 이렇게 의원이나 한의원, 개인 지도사를 끼워 넣어 오답을 유도하니 절대 속지 마세요. 세 번째 기출함정은 설명의 개최 주체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설명에는 사업주가 무조건 직접 개최해야만 한다는 지문은 오답입니다. 법적 진실은 사업주가 직접 개최할 수도 있고 측정을 진행한 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개최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출제자들은 설명의 개최 주체를 사업주 직접으로만 한정지어 오판을 유도하니 위탁 개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출함정은 업무정지 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는 지문은 오답입니다. 법적 진실은 업무정지 사유의 기준점이 1년 동안 능력 확인을 받지 않았을 때라는 점입니다. 출제자들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 기준과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 1년을 혼동하게 만들어 출제하니 이 두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10초 컷 암기 대시보드로 최종 점검입니다. 실효 채취 원칙은 무조건 개인이 우선, 지역은 예외입니다. 기관 지정 요건은 병원급 이상, 반드시 법인이어야 합니다. 의원이나 개인은 안 돼요. 설명의 개최는 사업주 직접 또는 측정기관 위탁 둘 다 가능합니다. 업무정지 사유 중 능력 확인 미수검은 1년 기준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 네 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고정 출제 문제에서 10초 만에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